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2일 목요일 오전 7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 비트코인부터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어제 보자. 제가 톡방에 오후 4시 40분쯤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 여기서 매수 관점을 잡고 상승분의 절반 정도 떨어진다. 그리고 조정 후 상승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거 확대해서 보죠. 어제 4시가 이거였어, 이거. 이거 꼬리가 길게, 윗꼬리가 이런 식이 아니라 꽉 채운 캔들이 나왔다. 꽉 채운 캔들이 나왔고, 그러면은 여기서 요 정도, 아까 그림이 이 정도였죠. 요 정도의 꼬리를 달고 한번 잠깐 조정을 주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제 예상과는 좀 덜 왔어요. 이 조정이 요 꼬리가 한 요 정도는 더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오고 여기서 멈추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4시에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고 저런 그림을 그려서 매수 타점을 여기서 잡고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뭐 내가 맞췄다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뭐 저도 틀릴 수는 있겠죠. 틀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왜 그런가를 분석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어떠한 그런 유형에 대해서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 음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근거는 이거는 상승형 장악형 캔들이고 이런 꼬리가 달리지 않고 요런 꼬리가 달리지 않고 꽉 채운 캔들 상승형 장악형 캔들이 나와서 다음 봉에는 또는 그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이렇게 그 꼬리가 절반 영역대 이 상승형 장악형 캔들의 절반 정도의 그 가격대까지 떨어지지 않고 유지를 했다면 오른다. 그리고 지금 저건 4시간 봉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맞고 다시 내려오고 이 가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형 장악형 캔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 이론은 다 알고 계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일봉으로 갔을 때는 이 캔들의 아니 채널에 이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깨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제가. 자, 1번 관점은 이 채널 안에서 있다. 서서히 상승한다. 그리고 2번 관점은 깼다가 올라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관점은 여기 제가 방송에 늘 얘기했던 CME 캡 24K, 26K 이게 이제 3번 시나리오인데 왔을 경우에는 상승 가파른 상승이 올 것이다. 그 근거는 이제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음, 이게 네이버 지금 일면 뉴스입니다. 예. 반도체 대란, 뭐 이런 얘기들 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제가, 음, 저저번 영상? 영상 3번 정도, 어, 뒤에 영상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급 국가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중국, 한국, 일본, 뭐 그리고 또 인도, 뭐 이런 나라들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변종 코로나 확진자 수 대해서 얘기하고 백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거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이런 공급 국가에서 어, 공급 대란 일어난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수요를 해야 되는데 공급에 문제가 차질이 생기니까. 그럼 얘네들 베트남이
한 7천만 인구 되죠. 7천만. 지금 하루 확진자가 뭐 1만 명 정도. 그다음 말레이시아가 한 3천, 4천만 정도 되나요? 얘네들도 한 1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인구에 하루 확진자가 막 한 1,000, 2천 명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자, 그러면 이게 더 왜, 뭐 코로나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라고 물으신다면, 영국, 미국 이런 데는 백신이 있어요. 백신이 있는데 이게 최종본이냐, 이 맞으면 바이러스 안 걸리냐, 이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지경이에요. 근데 이런 베트남 이런 국가들은 없어서 못 맞는 거예요. 없어서. 공급에 문제가 있어요. 백신 공급에. 한 예로 말레이시아인가요? 그 베트남에서 이제 공장에 확진자가 나와서 퇴근을 못 시키고 그 공장을 아예 가둬 버렸어요. 공장 안에. 가둠, 감금. 그래서 이 사람들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가 부수고 나왔어. 사람들이 부수고 나와서 이 사람들을 또 체포했어. 체포해서 전수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백신이 있었으면 이 사람들도 맞고 일을 하겠죠. 근데 어 없으니까 백신의 공급에 차질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은 백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전이가 이루어지기가 쉽다. 중대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국가들은, 공급 국가들은 공장이 멈춘다. 멈추고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수요 국가의 수급이 불균형이 나오므로 인플레이션은 더욱 가중된다. 그러므로 이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기 위해서 주식, 부동산,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이런 쪽으로 리스크 자산에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부동 자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멈춰있는 뭐 대기 자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쪽으로 수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또 생각이 난 건데, 자, 그 큰 하락 후 다시 반등을 계속해서 줬다가 다시 바닥을 확인하는 쌍바닥, 이런 패턴이 있어요. 쌍바닥이든 또 이게 쓰리바닥이든 이 바닥을 찍고 A, B, C를 찍고 쐐기 형태로 빠졌다가 또는 상승형 쐐기로 빠졌다가 이 쐐기를 이탈하는, 이 쐐기 이탈하고 오르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좀 그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런 패턴이 좀 자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보죠. 잊고 살다가 한번 봤는데, 자, 뭐 이렇게 쌍바닥을 줬어요. 그리고 A, B, C를 주고 쐐기 형태로 빠졌습니다. 쐐기 형태로 빠지고 이 쐐기 형태로 빠진 거를 이탈해서 지금 반등이 온 거죠. 그러면은 계속 상승을 하느냐? 자, 일단은 애플 뭐 비트코인을 3조 매수를 했네요. 어쩌네. 이거 다음 주 27일인가요? 아마 이때쯤 또는 8월 6일 안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겠나.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든 간에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패턴이 또 언제 있었냐 한번 보죠. 상승 후 쌍바닥을 찍고 A, B, C 찍고 쐐기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뚫고 오르는 경우. 자, 이게 좀 분석하는 사람 보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락 찍고
이게 뭔가요 이게? 이게 가능한 차트인가 이게 지금? A, B, C 찍고 쐐기, 이탈, 그리고 상승.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건 언제죠? 쌍바닥 찍고 A, B, C 쐐기, 이탈,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고. 자, 쌍바닥 찍고 A, B, C 찍고 쐐기, 이탈. 분석이란 건 코에 골면 코골이, 귀에 골면 뭐 발걸이, 목걸이 이렇게 된다라고도 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에 대한 분석은 그 분석가의 주관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만약에 그러한 그 분석이 뭐 쌍바닥이든 쓰리바닥이든 찍고 A, B, C가 나왔고 쐐기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더 상승 쪽으로 무게를 기웁니다. 이것의 근거는 3분기에 미국 텍사스의 채굴, 그 다음에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증가할 것이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근법도 어느 정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긍정적으로 입법되지 않을까. 왜냐? 이 663만 명이라는 대한민국 암호화폐 계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투표권을 들고 있죠. 이 투표권을 가지고 내년 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이 시장에 대해서 표심으로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악재도 나올 만큼 다 나왔고 이 채굴장의 산업이 미국 쪽으로 빠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자산들이 투자처를 찾아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상승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수는 코로나예요. 변수는 코로나죠. 변수는 코로나인 거는 지난 3월 하락 때처럼 한번 대란이 터지면 이렇게 한번 자산 시장에 커다란 하락이 올 것이다. 이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마찬가지다. 이게 한번 터지게 되면 더 크게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아이고 우린 죽었다라고 한번 나오게 될 경우에 이 그림이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변수입니다. 이게 나오지 않는 한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승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고 죽겠네 소리가 나오면 한번 쭉 빠졌다가 양적 완화 또는 각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돈을 풀 것이고 테이퍼링 중단될 것이고 돈이 있으니까 투자 시장으로 돈이 몰릴 것이다. 어찌되었던 결과는 이 시장으로 온다는 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영상 13분 지나버렸는데 궁금하신 점 댓글 주시고요. 또 오픈 톡방에 계신 분들도 의견 나누실 내용이 있으면 오픈 톡방에 글을 써주시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목요일인데 또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매수 매도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